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55호 제9면 기사입니다. 안산시 장애인 체육회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용품 무료 대여 시행. 안산시 장애인 체육회 회장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달 1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체육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관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용품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안산시 장애인 체육회 직원이 대여를 신청한 곳에 직접 방문해 소독을 마친 생활체육용품을 전달 및 반납까지 지원하고 대여한 용품에 대한 사용법 전달과 비대면 시연을 통해 장애인들이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여용품은 컬링 세트, 림보 허들게임 등 50여 종의 생활체육용품이며 유튜브, 안산시 장애인 체육회 TV 채널을 통해 대여한 용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활동 영상과 지도 영상을 제작해 매주 업로드를 하고 있다. 윤화섭 시장은 코로나19로 오랜 시간 활동이 제한돼 지쳐있는 관내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길 바란다며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 증진과 삶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안산시 장애인 체육회의 관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생활체육용품 무료 대여 서비스를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추진하며 안산시 장애인 체육회 홈페이지 www.어사드클럽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안산시의 4천억 규모 카카오 데이터센터 산학협력시설 들어선다. 안산시 시장 윤화섭의 2023년부터 운영을 목표로 4천억 규모의 카카오 데이터센터 및 산학협력시설 건립 사업이 추진된다. 윤화섭 시장은 7일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김우승 한양대 총장과 함께 카카오 데이터센터 및 산학협력시설 건립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중심의 첨단 인프라 구축의 핵심이 될 데이터센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한편 안산시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카카오는 4천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안산시 소재 한양대 에리커 캠퍼스 내 혁신파크 부지 18,383의 데이터센터 및 산학협력시설을 2023년까지 조성해 운영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건축 설계를 마무리하고 건축인허가 등의 행정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내년에는 토지 임대 등 계약 및 착공에 들어가 이듬해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연구 인력과 데이터센터 서버 관리 인력 등이 신규 고용될 계획이어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10만 대 이상의 서버를 운영할 수 있는 하이퍼스케일 규모로 조성되는 카카오 데이터센터는 전산동 건물에 총 12만 대의 서버를 보관할 수 있으며 저장 가능한 데이터 용량은 6 엑사바이트에 달한다. 데이터센터 및 산학협력시설이 조성되는 부지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가 추진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지로 선정된 곳으로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이트 BT 등 첨단 기술 기업과의 시너지도 기대된다. 아울러 해당 부지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수도권 유일 강소연구개발 특구에도 포함되며 향후 정보통신기술, ICT, 융복합 부품 소재 분야의 혁신 성장 거점으로 거듭나 내차 산업혁명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2024년에는 서울 여의도까지 25분에 주파 가능한 신안산선이 개통돼 교통 여건은 더욱 우수해지며 인근 사동 89번지 90블록 개발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이어서 큰 기대가 모아진다. 시는 데이터센터 및 산학협력시설 건립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 부서를 조직해 행정적인 지원에 적극 나선다. 카카오는 이번 데이터센터 건립을 계기로 안산시, 한양대와 협력해 미래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상생을 위해 꾸준한 협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한양대 역시 카카오 데이터센터를 포함해 소규모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혁신 성장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시와 적극 협력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빅데이터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건립을 통해 내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성장의 거점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정보통신기술 산업 발전을 위해 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비대면 가족 프로그램 운영. 안산시 시장 윤화섭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린이집 휴원 및 외부 활동 제한으로 지쳐가는 가족들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우리가족 클래스를 시작으로 11회 총 123가족과 비대면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운영한 프로그램은 가족들의 요리 실력을 뽐내는 우리가족 클래스를 비롯한 가족과 함께 퍼즐놀이, 가족사랑의 날, 아빠와 그림책놀이 등 코로나19로 야외 활동이 어려운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활동하는 내용으로 꾸준하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아빠와 그림책놀이에 참여한 두 자녀를 둔 아빠는 아이들과 저녁마다 30분씩 놀아주게 되는 계기가 됐고 아이들이 아빠의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반겨주니 뿌듯하고 행복했다는 소감을 전해오기도 했다. 시민들의 꾸준한 호응에 따라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연말까지 부모교육과 가족사랑의 날을 주제로 6개 프로그램에 90여 가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영혜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은 코로나19 사태에도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비대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가족 간의 돈독한 시간을 마련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enzen.family.or.kr을 통한 참여 신청에 따라 선착순으로 선발되며 궁금한 사항은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문화팀 지역번호 031-501-00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성시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입주 시작. 안성시는 집중호우로 주택 전파 반파 등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작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구동에 대하여 11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한 조립주택은 9개 동으로 3억 1,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달 20일 부지 선정을 시작으로 제작 설치하여 지난 10일 완공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조립주택 설치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재난복구계획 확정 전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우선 투입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조치와 함께 안성시는 예산을 조기에 투입하여 복지정책과와 건축과가 협업체계를 이루어 사업 발주를 신속히 추진하였고 가설건축물 신고 등 행정 절차도 병행하여 설치 시기를 앞당겼다. 이번에 설치한 조립주택 규모는 24, 약 7.3평으로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이재민들의 거주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거주기간은 12개월 이내에서 입주자가 피해주택을 복구할 때까지 지원한다. 단, 주택복구 장기화 등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2개월 이내의 단위로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신속히 설치하여 추석 전에 이재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다행이다라며 살던 집보다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립주택에서 잘 생활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안성시 보건소, 안성맞춤 안심식당 지정. 안성시 보건소는 쉽게 잡히지 않고 있는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시행 중인 코로나19 안성맞춤 안심식당 지정에 쉬지 않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심식당은 공용 음식을 개인 수저로 나누어 먹는 전염병에 취약한 우리 식사문화 개선을 위한 세대 식생활 실천과제를 준수하는 음식점에 지정하는 것으로 시에서 현재까지 지정한 안심식당은 37개소이다. 지난 6월 안심식당을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힌 보건소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심식당 제도 정착을 위해 음식 덜어먹기용 미니집게, 수저용 테이블 세팅지 등 관련 물품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오며 안심식당 지정을 꾸준히 독려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할 코로나19 안성맞춤 안심식당 지정에 영업주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업소는 지정 표지판 및 운영에 필요한 위생물품과 소독물품 등을 지원받게 된다. 안양시 고령자 보호 안심 단말기 제공 서비스. 안양시가 독거노인들에게 지급한 고령자 보호 안심 단말기, 이하 안심 단말기 가 생명을 살리는 1등 공신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안심 단말기는 응급상황 발생 시 음성 또는 버튼을 눌러 시청의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로 즉시 통보, 골든타임을 확보함으로써 생명보호와 안전을 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안양시는 사회적 약자 스마트 맞춤형 안전 시스템 사업 일환으로 홀로 생활하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난 2018년 9월부터 보급, 현재 1,260개가 노년층 가정에 설치돼 있다. 특별한 가족 진지 없이 혼자인 노년층은 뇌졸중이나 호흡곤란, 의식 저하와 낙상 등 위급 상황에서 안심을 보장받는 수단이 된다. 시 집계에 의하면 보급을 시작한 이후 안심 단말기가 긴급을 울린 횟수는 61회에 이르며 월 평균으로는 3.4회 정도로 파악됐다. 대부분이 70세 이상 고령층이 집안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쳤거나 지병으로 움직일 수 없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다. 최근에는 이달 7일 74와 75세 독거노인이 어지럼증을 호소해 응급실로 긴급 이송 조치된 적이 있다. 조금만 늦었어도 더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순간이었지만 안심 단말기가 있었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었다. 최대호 시장은 행복의 조건은 안전이고 안전은 진화를 거듭해야 한다며 고령자 보호 안심 단말기의 기능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금년 5월에는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와 119, 112 상황실과 소방차 그리고 경찰서 등 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로 사건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행복 안전도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금년 5월에는 국토부 스마트 기술 공모에 안양 팔동 명항마을 도시재생 6일 사업이 선정돼 이 지역 고령자 스마트 안심 서비스 구축 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는 등 스마트 안전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드높이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 한백산 추모공원 조성 추진 간담회 참석. 화장 장려 시설이 없는 안양시. 이로 인해 장례 절차에 불편이 따랐던 안양 시민들이 그런 걱정에서 벗어나게 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이 한백산 추모공원이 조성되면 안양 시민들의 장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견했다. 아울러 장례를 치르기 위해 먼 곳까지 가야 했던 안양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이웃한 지자체끼리 시설을 공유하는 모범적 선례로도 남을 것임을 전망했다. 안양시는 8일 최대호 안양시장이 한백산 추모공원 건립 추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대호 시장을 비롯한 6개 지자체장, 안양 화성 부천 광명 안산시 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 현장에서 열렸다. 화성시 매송면 수곡 1, 2 일대 30만에 들어서는 한백산 추모공원은 안양시와 화성시 등 6개 지자체가 총 사업비 1,425억 원을 분담해 건립 중이다.
안양시는 공동분담액 1,211억 원 중 185억 원을 분담하고 있다. 이곳에는 화장로 13기, 봉안시설 26,514기, 자연장지 25,300기, 장례식장, 팔실 등 현대식 장료시설이 갖춰지게 된다. 개장은 현재 50% 가까운 공정을 보이는 가운데 내년 3월 중 공사가 끝나 마무리 및 제반 절차를 거쳐 6월경이 될 예정이다. 안양시는 민선 5기였던 2013년 5월 화성시의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추진에 따른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인근 지역 9개 지자체, 화성, 부천, 안산, 시흥, 광명, 군포, 의왕, 과천, 평택과 함께 화장장 건립에 뛰어들었다. 이후 불참을 결정, 2014-9 했다가 민선 7기 최대호 시장이 취임하면서 재추진, 지난해 11월 최 시장이 6개시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다시 불을 지폈다. 공동화장장 건립에 다시 참여함으로써 안양시민 수건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한편 안양시 소유의 청계공설묘지는 2018년 9월 19일자로 만장을 이룬 상태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장사시설 확보는 매우 절실한 상태다.